그 한 명을 이제 경찰이 특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경찰이 특정을 해줄 거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긴가민가 하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피의자를 좀 특정을 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동명이인이라고 했지 허무인이나 비실명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실제 동명이인이든 누구든 간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진영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게시글을 작성한 거는 명백하죠. 그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그거는 확인을 해준 거니까 동명이인이었지언정 허무인이나 비실명자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한동훈이자 실제 존재하는 진영구입니다. 그러면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이. 뭐 성명불상자가 아니죠. 한동훈이 또는 진영구 그 성명을 그대로 해서 고발을 하면 되죠. 이건 성명불상자가 아니에요. 비실명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면 그 한 명을 이제 경찰이 특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경찰이 특정을 해줄 거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긴가민가 하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답을 하게 됩니다. 왜 그걸 답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과거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뭐 적폐수사는 아니면 꼭 적폐수사 과정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조그만 꼬투리가 있어도 온갖 고소 고발들이 들어와요. 당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항상 당에 확인해달라, 이거 확인해달라, 저거 확인해달라 그러는데 당은 뭐 확인하고 싶진 않죠. 확인해주고 싶진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 왜 확인을 해줄까요? 우리가 말을 안 해주면 항상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이게 정말 중요한데 당의 서버를 압수수색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원 게시판에 있는 정보가 어디에 있죠? 국민의힘 당 서버에 있죠. 우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당 서버와 관련한 내용을 우리가 묵비를 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당 서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압수수색, 정당의 서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얼마 전에도 국회 서버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하경 의원 관련해서 취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 국회의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2010년에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동훈이 누군지 동명이인이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적어도 그 8명 중에 그 한동훈은 누군지 사람은 특정해야 되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책임당원이 당원 게시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개는 확보가 돼 있는 거죠. 핸드폰 번호하고 그리고 계좌번호. 당원이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당비로 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결제가 되는 핸드폰이라는 게 사실상 그 사람을 특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러니까 누군지에 대한 특정을 하려면 서버에서 정보를 받아야 되고 당에서 서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경찰이나 검찰에 거부를 하면 검찰이나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에 대한 정보를 안 주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든 그 정보를 안 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런 사유들이 되고 저런 사유들이 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올 정도의 사유가 되면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데 정말 이거는 딱 떨어진다.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버리면 그때는 그냥 임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서버에. 그래서 뭐 A라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어쨌든 서버의 저장소를 다 떼가지고 포렌직을 해버리면 그 A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B도 나오고 C도 나오고 D도 나오고 뭐 EFG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당원 명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원 명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실은 이 당원 명부가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통일이 됐다고 해보자고요. 대한민국이 적화통일이 되면 국민의힘 당원의 책임 당원으로 올라간 사람들, 국민의힘의 당원의 당직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반공분자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 당직자들 가만둘까요?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 아니 서울이 수복될 것 같다. 서울 수복되는 게 아니라 서울이 침략당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버부터 파괴하고 튀어야 돼요. 당 사무처 직원들이 실제로 그런 말 합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우리는 책임지고 서버부터 파괴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지금 책임당원이 80만 명인데 그 80만 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반공분자로 몰려가지고 어떤 꼴을 당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서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전체가 오픈되는 걸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논의는 민주당도 똑같이 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칠 것 같으면 제공을 이미 제공합니다. 자기들도 서버가 틀리면 안 돼요. 우리도 서버가 틀리면 안 돼. 서버가 틀려가지고 어떤 다른 정보들이 딸려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 서버의 정보는 굉장한 보안사항입니다. 쉽게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법원에서 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하자. 그 한동훈이든 진용구든 그 이름으로 돼 있는 걸 누가 썼는지 그 동명이인이라 그러면 그 동명이인 중에 누군지를 특정해서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더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 게시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단은 그 로그인한 그 당사자를 확인해야 되니까 서버의 내용이 아니고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변명해서 그거를 정보 제공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작성자의 신상을 수사기관에 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시간 문제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